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이번 주 AI 업계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았는데요. 바로 2025년 12월 두 번째 주 소식입니다. 업계를 뒤흔든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저희가 하나씩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 다룰 주간 뉴스입니다. 첫째, AI 챗봇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둘째, 엔비디아의 중국 칩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 셋째, AI 저작권 전쟁의 새로운 전선. 넷째, 우리 일상 업무 속으로 들어온 AI.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불꽃 튀는 인재 쟁탈전까지 이 5가지 소식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AI 챗봇 시장의 왕자를 두고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 오랫동안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챗 GPT의 정말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구글 제미니 다운로드 성장률이 무려 190%입니다. 85%에 그친 챗 GPT를 그냥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바로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 기능 하나가 월간 활성 사용자를 최근 몇 달 만에 30%나 끌어올린 거죠. 반면에 같은 기간 챗GPT는 어땠을까요? 사용자 증가율이 단 6%에 그쳤습니다. 어쩌면 이게 시장이 거의 꽉 찼다는,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첫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성장 둔화, 당연히 오픈 AI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결국 CEO가 직접 나서서 코드레드, 그러니까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제품 개선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사용자 수 경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차트를 보면 오픈 AI가 느끼는 압박감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챗GPT의 그 어마어마한 사용자 중에 유료 구독자는 고작 5%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새로운 경쟁자가 나올 때마다 회사의 미래 수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생각보다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챗봇 시장이 소프트웨어 전쟁이라면 AI 칩 시장은 하드웨어를 둘러싼 말 그대로 국가 간의 지정학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중국 AI 칩 수출 정책은 계속해서 오락가락했습니다. 규제를 도입했다가 없애고 수익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수출을 다시 열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최근에 최첨단 칩인 H200의 중국 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엔비디아는 당연히 이 결정을 환영했죠.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에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의 이런 결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바로 그 수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회의 초당적인 움직임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을 두고 미국 정부 안에서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I가 온라인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재정해야 할 수도 있는 거대 언론사와 AI 스타트업 간의 법적 다툼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스가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걸로 AI 업계를 향한 법적 공세 목록에 또 하나의 굵직한 사건이 추가됐네요. 이번 소송의 한가운데에는 RAG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주장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퍼플렉시티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들 유료 구독자만 볼 수 있는 기사를 몰래 훔쳐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허락도 없이 돈도 한 푼 안 내고 자신들의 핵심 유료 서비스를 그대로 베껴서 장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퍼플렉시티의 반응도 아주 단호합니다. 이런 소송은 1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기득권 언론이 벌이는 똑같은 싸움일 뿐이다. 라고 일축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AI가 개발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엔트로피기 자사의 AI 모델 클로우드를 업무용 메신저인 슬랙에 그냥 통합시켜버렸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그냥 채팅창에서 대화하듯이 AI를 불러서 코드 작업까지 한 번에 아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비교표가 보여주는 게 바로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코딩 전문가들이 자기만 쓰는 전문 프로그램 안에서 AI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팀원들하고 매일 대화하는 그 슬랙 안으로 AI가 직접 들어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편해졌다 수준이 아니라 개발 문화 자체가
개인 작업에서 팀 협업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AI 기술 경쟁의 끝은 결국 최고의 사람을 차지하기 위한 인재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가 애플의 핵심 디자이너였던 앨런 다이를 영입했는데요. 이건 그냥 임원 한 명을 데려온 수준이 아닙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말했듯이 AI 그 자체를 새로운 디자인 재료로 삼겠다는 메타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재 쟁탈전이 얼마나 치열하냐면요. 수프 전쟁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EO가 직접 경쟁사 핵심 인재 집에 따뜻한 수프를 배달해 주면서까지 모셔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와,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만큼 AI 인재 한 명이 얼마나 귀하고 이 경쟁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떡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열한 시장 경쟁, 그리고 그걸 막으려는 규제, 또 한편에서는 우리 삶에 더 깊숙이 파고드는 기술의 통합까지. 오늘 살펴본 것처럼 AI의 미래는 정말 여러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개방적인 시장 성장이 답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파트너십, 혹은 거대 기업의 폐쇄적인 생태계가 승리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주간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 소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Better AI newsletter, yeah. Your favorite AI newsletter, yeah.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가장 뜨거웠던 AI 연구 논문하고 또 주목할 만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만 딱 골라서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기술이라도 그 핵심을 알기 쉽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랑 같이 가보시죠. 네, 오늘은 먼저 이번 주 AI 기술의 큰 흐름, 트렌드를 한번 짚어보고요. 이어서 핵심 논문 3편,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오픈소스 2가지를 차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엔 물론 깔끔하게 요약 정리해 드려야겠죠? 자, 그럼 진짜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번 주에 쏟아져 나온 여러 혁신적인 기술들을 관통하는 어떤 큰 그림, 흐름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흥미롭게도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제어, 효율성, 그리고 자동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AI를 내 마음대로 더 정밀하게 제어하고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효율화하고 또 사람이 하던 복잡한 일들을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과 코드들이 이 3가지 키워드를 각각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코너입니다. AI 연구의 가장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핵심 논문 3편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멀티샷 마스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여러 개의 샷, 그러니까 영상 클립들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실 기존의 AI 영상 기술, 하나의 긴 클립, 그러니까 싱글샷 영상은 꽤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 장면을 착착 이어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장면마다 주인공 얼굴이 바뀌거나 이야기가 땅대로 새버리기 일쑤였죠.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멀티샷 마스터가 등장한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해결 방식이 아주 똑똑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싱글샷 모델을 확장하는 방식을 썼어요. 멀티샷 내러티브 로페라는 기술로 각 장면을 이야기 순서에 맞게 자연스럽게 배치하고요. 스페이시오 템포럴 로페라는 기술로는 영상 속 인물이나 움직임을 아주 정교하게 제어하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샷 개수나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하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스토리를 가진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트윈플로우입니다. 이 논문은 AI 이미지 생성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속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AI로 이미지 만들 때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좀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기존 모델들은 퀄리티 좋은 이미지를 얻으려면 여러 단계를 차근차근 거쳐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꽤 걸렸죠. 트윈플로우는 바로 이 비효율을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방식하고 트윈플로우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옛날 모델들이 이미지 한 장 만드는데 40번에서 많게는 100번까지 계산 NFE를 해야 했다면 트윈플로우는요? 단 한 번으로 끝냅니다. 게다가 복잡한 교사 모델 같은 거 없이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도 있고요. 트윈플로우의 핵심, 바로 이 숫자 100배에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스텝으로 기존의 100번 스텝을 돌리던 모델하고 거의 똑같은 퀄리티를 내면서 연산 비용은 무려 100배나 줄인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품질은 거의 그대로인데 효율은 극대화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를 꼭 참고해 주세요. RPU입니다. 이 연구는 AI가 스스로를 가르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면서 학습하는 자기 진화. 정말 꿈 같은 얘기죠. 근데 현실에선 이게 종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AI가 자기만의 편견에 빠져서 그걸 계속 강화한다거나 개념을 왜곡하고 결국 만드는 데이터가 다 비슷비슷해지면서 성능이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RPU는 바로 이 자기 진화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아주 영리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RPU의 접근법은 정말 우아합니다. 챌린저와 솔버, 이렇게 두 모델을 마치 스터디 파트너처럼 활용하는데요. 먼저 챌린저가 사람이 만든 몇 개의 좋은 예제들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럼 솔버는 사람이 만든 오리지널 데이터랑 챌린저가 만든 새로운 데이터를 섞어서 공부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거죠. 최소한의 사람 도움으로 아주 안정적인 자기 발전을 이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어땠냐고요? 이 그래프가 딱 보여줍니다. QON38B라는 모델에 RPU 프레임워크를 적용했더니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이 3점이나 올랐어요. 그냥 이론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죠. 자, 지금까지는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져보고 써볼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2가지를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툴 오르케스트라입니다. 이름 그대로 수많은 도구들을 멋지게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같은 프로젝트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작은 모델이 여러 전문 도구들을 잘 쓰기만 하면 엄청나게 큰 단일 모델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툴 오케스트라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거대한 모델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작고 똑똑한 지휘자 모델이 각각의 전문 도구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이 표를 보시면 결과가 얼마나 인상적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80억 파라미터짜리 오케스트레이터 모델이 훨씬 더 거대한 GPT-5보다 HLE라는 벤치마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효율성은 2.5배나 더 높고 비용은 3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성능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페이퍼 디버거입니다. 이건 특히 논문 쓰시는 연구자분들이나 대학원생분들이라면 정말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일 거예요. 페이퍼 디버거는요, 오버리프 같은 레이테크 편집기 안에서 바로 작동하는 AI 비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AI 글쓰기 도우미들은 보통 편집기 바깥에서 따로 돌려야 했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글 쓰는 환경 안에서 문서 상태나 수정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같이 작업해요. 차원이 다른 거죠. 문헌 찾기, 참고 문헌 정리, 교정 같은 골치 아픈 작업들을 내가 글 쓰는 화면 안에서 바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머릿속에 착착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 AI 기술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바로 제어, 효율성, 자동화였습니다. 멀티샷 마스터는 영상의 스토리를 더 정교하게 제어했고 트윈플로우는 이미지 생성의 효율성을 100배나 끌어올렸죠. RW는 AI의 자기학습을 안정적으로 자동화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줬고요. 또 툴 오케스트라는 작은 모델로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고, 페이퍼 디버거는 논문 작성 과정을 자동화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처럼 AI 기술은 더 정교하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똑똑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AI 세상을 보는 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